안녕하세요. 지니책방의 김진희입니다. 언어의 온도를 낭독하면서 제가 쓰는 단어들도 되새김질하게 되더라고요. 정확 이상의 적확한 표현을 써야겠노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낭독해 볼게요.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 나는 키우다라는 동사를 좋아한다. 키우다는 감정과 은근히 잘 어울리는 단어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감정도 있을 테지만 모든 감정이 그럴 리 없다. 어떤 감정은 시간과 정성에 의해 느릿느릿 키워진다. 두 사람이 마련한 은밀한 텃밭에 두 사람만의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릴 때 튼실한 감정이 찬찬히 성장한다. 감정이 키워지는 순간에는 꽤 그럴듯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는 법이다. 만약 밤이 밀려오는 속도가 평소와 다른 것 같고 창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서늘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지도 모른다. 사랑이 싹 틀 때 우린 새로운 풍경이 아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므로. 여기 감정에 대한 영화가 있다. 카피부터 절절하다. 인생에 단 한 번,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우아함의 대명사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은 영화 캐롤이다. 영화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상류층 여인 캐롤과 사진작가를 꿈꾸는 젊은 여성 테레즈가 등장한다. 자기 정체성을 억누른 채 살아가던 두 여인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서로를 은밀하게 끌어당기지만 그 끌림의 정체를 쉬 인정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신압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과연 그녀들은 편견의 벽을 넘어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 여인의 만남이 증명하듯 사랑은 감정과 타이밍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타이밍은 더 예측 불가능하다. 사랑의 감정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술집을 나서자마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잡아 타는 것처럼 우연과 필연이 겹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상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뽀얗게 보이는 순간은 그야말로 예고 없이 다가온다. 어쩌면 예측이 가능한 감정은 사랑이 아닌지도 모른다. 빵을 먹는 관계. 난 빵을 좋아한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그림일기에 나는 커서 빵집 딸과 결혼하고 말 테야 라는 문장을 적었을까. 단 빵을 굽는 제빵사가 될 테야 라고 적지 않는 걸 보면 누군가 만들어주는 빵을 그저 편하게 먹고만 싶었던 것 같다. 지금도 난 빵을 좋아한다. 빵집에서 약속을 잡을 때도 잤다. 오늘도 업무차 만난 지인과 빵을 몇 조각 나눠 먹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빵을 먹는 행위는 해석하기에 따라 그리 가볍지 않는 의미가 있다. 회사를 뜻하는 단어 컴퍼니는 컴과 퍼니가 결합한 꼴이다. 이를 함께 빵 팔아서 돈 번 기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빵을 나눠 먹는 돈독한 관계로 풀이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다. 음식을 권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일상의 고단함과 온기를 공유하는 사이 말이다. 어떤 면에선 식구 같은 단어와도 맥을 같이 한다. 언젠가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한 끼를 해치워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먹는 음식은 식사가 아니라 사료에 가깝습니다. 라며 식사와 사료의 개념 차이를 설명했다. 조금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식사할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직장 동료나 가족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할 때 입안으로 음식물을 밀어넣기 바쁘다면 평소 드나드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자리가 없어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합석한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서로의 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음악 영화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비긴 어게인은 어디선가 본 듯한 흔하디 흔한 내용이다. 영화는 두 남녀가 길을 잃고 누군가를 만나고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는 과정을 그렸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가정과 조직에서 버림받은 중년의 음반 프로듀서 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뉴욕 한복판에 남겨진 싱어송라이터 그레타가 우연히 만나 미묘한 감정을 나눈다. 15세 관람가라서 그런지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는다. 착한 영화다. 하지만 음악의 힘은 이러한 진부함을 철저하게 무너뜨린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노래가 영화의 헐거움을 가득 채운다. 서정적인 포크송은 인물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귀에 콕콕 박히는 중독성 강한 음악은 관객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영화를 보고 나서 여의도 거리를 걸었다. 한때는 황금빛을 뽐내던 노란 단풍잎이 어느새 진갈색 낙엽으로 변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내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다. 무심한 가을바람이 휙 하고 불었다. 잘게 부서진 낙엽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길. 영화 속 댄과 그레타도 길을 잃었을 땐 군말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저 낙엽 같은 심정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저항의 몸부림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으리라. 하지만 그들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다. 음악을 버팀목 삼아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꿈을 되살려냈다. 뉴욕의 거리를 떠돌며 음반 작업에 매달리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제목 그대로 비긴 어게인 한 것이다. 영화에 삽입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상상해 본다. 댄과 그레타가 관객을 향해 하려 했던 말은 무엇일까? 상상은 자유라고 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세월이 흐른 뒤 어렴풋하게 깨달았어요. 아니, 겨우 짐작합니다. 길을 잃어봐야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길을 잃은 것과 잠시 길을 잊은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